남편이 제 옆에서 자면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꿈속에서 웃고 있었죠. 제 이름은 지영인데 전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음 날 남편 서랍을 뒤졌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지만 찾아야 했어요. 양말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었죠.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제가 끼고 있는 것보다 3배는 큰. 그 옆에 호텔 영수증. 지난주 토요일. 남편은 그날 골프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사진 한 장. 남편과 젊은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여자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웃고 있었어요. 남편 손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사랑해. 곧 자유로워질게. 자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혼이란 뜻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반지가 바닥에 굴러갔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일찍 들어온 거였죠. 여보 뭐해?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바닥에 굴러간 반지도 봤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누군지, 뭘 하려는 건지. 전 사진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봤습니다. 수연이가 누구예요? 당신 골프 간다던 날 같이 있던 여자가 누구냐고요?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23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죠. 지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난 수연이를 사랑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은요? 23년은요? 제가 당신 위에 바친 시간은 다 뭐예요? 미안해. 근데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수연이 없으면 못 살아. 남편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준 진심이었죠. 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언제부터예요? 3년 전. 3년. 그동안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 잘한다고 칭찬하고 뒷바라지하고 있었죠. 수연이는 몇 살인데요? 32. 제 나이 46. 14살 차이였어요. 예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보다? 또 끄덕였어요. 그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분노가, 슬픔이, 모든 게. 전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집어 남편한테 던졌습니다. 그럼 가요. 당장 나가요. 수연이한테 가라고요. 남편은 반지를 주워 담았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처럼. 미안해 지영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위자료. 23년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전 그 모습을 멍하니 봤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끊었죠. 다시 눌렀습니다. 또 끊었어요. 3번째 전화했을 때 받았습니다. 뭐?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누구야? 수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 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전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편은 떠났지만 전 여기 있었어요. 23년이 남아 있었죠. 근데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수연이한테도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모든 게 뒤집혔어요.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언니 만나고 싶어요. 얘기 좀 해요. 언니, 저보다 14살 어린 여자가 절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전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강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 남편이 사준 거겠죠. 앉으세요, 언니.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유로웠어요. 죄책감 같은 건 없어 보였죠. 왜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 걱정돼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빠,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언니 때문이요. 위자료 너무 많이 달라고 하셨잖아요. 오빠 회사 힘들어질 수도 있대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3년 사귄 여자 걱정을 하다니. 제가 위자료 받는 게 이상해요? 23년 헌신한 대가예요. 언니 오빠 진짜 사랑 안 하셨잖아요. 전 알아요. 오빠가 얘기 다 했어요. 언니랑은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의무감이라도 23년이에요. 당신은 겨우 3년이고. 수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전 임신했어요. 오빠 아기. 심장이 멎었습니다. 임신. 남편의 아이를. 언니 아들 둘 낳으셨잖아요. 이제 오빠한테 딸 필요해요. 전 딸 낳을 거예요. 어떻게 딸인 줄 알아요. 느낌이요. 그리고 오빠가 딸 원하신대요. 언니는 못 낳아줬잖아요.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었습니다. 전 정말 아들만 낳았어요. 남편은 딸을 원했었죠. 근데 셋째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축하해달라고요? 아니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언니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요. 뭔데요? 위자료 적게 받아주세요. 오빠 힘들어요. 저희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미쳤나 봐요. 제가 왜 당신들 결혼 준비 도와줘야 해요. 언니도 이제 새 삶 사세요. 아직 젊잖아요. 46이면 재혼도 할 수 있고. 재혼? 23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나가요. 당장.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전 그냥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오빠는 안 돌아와요. 위자료 많이 받아봤자 언니만 나쁜 사람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나갔습니다. 여유롭게, 마치 이긴 사람처럼.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신, 딸, 결혼 준비, 모든 게 칼처럼 꽂혔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텅 빈 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지영아 수연이 만났다며. 위자료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짜증 섞인. 할 얘기 없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끝내자. 수연이가 임신했어. 이제 나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겼단 말이야. 책임. 저와 아이들한테는 책임 안 지고 수연이한테는 책임진다는 거였죠. 좋아요.
위자료 깎아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수연이 만나게 해줘요. 딱 한 번만 더. 왜? 할 얘기가 있어요. 여자끼리.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주선해줄게. 끊었어요. 전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46살 여자. 주름지고 지친 얼굴. 근데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뭔지 알아내는 거, 그녀의 약점을 찾는 거, 그리고 남편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3년이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수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했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죠. 수연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배가 약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임신 때문이겠죠. 언니 부르셨어요? 네. 축하 선물 줄 게 있어서요. 선물이요? 전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이한테 밀었어요. 뭐예요? 열어봐요. 수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전 남편 찾았어요. 통화했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결혼 사기 전과 있더라고요. 2번이나.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이 3번째 타겟이죠. 아니에요. 그건 임신도 거짓말이에요. 초음파 사진 인터넷에서 샀죠?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내일 서류 가지러 집에 갈게. 열쇠 놔둬. 알았어요.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기회였죠. 남편이 집에 온다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일부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숨어 있었어요. 안방 붙박이장 안에. 문 살짝 열어놓고 오후 3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재로 갔죠. 서류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응, 수연아. 나 지금 집이야. 응, 혼자. 지영이는 친정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집에 있었거든요. 남편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아지고 부드러워졌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어제 헤어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 생각뿐이야. 전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제 뭐 했는데? 아, 그거. 좋았지. 너도 좋아했잖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특히 내가 그때 한 말. 오빠만 보면 참을 수가 없대. 그 말 듣고 나 진짜 미쳤었어.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수연아, 내일 또 만날까? 그 호텔 말고 다른데. 응, 거기 좋지. 스파도 있고. 우리 거기서 하루 종일 있자. 하루 종일.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동안 남편은 수연이랑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있을 거였어요. 근데 수연이 뭐라 했는지 남편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 지금 그거 입고 있어? 미치겠네. 사진 보내줘. 응, 빨리. 잠시 후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낮게. 와, 진짜. 이거 보고 어떻게 참아? 나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전 옷장 문틈으로 봤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수연아, 너 진짜. 나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응, 알아. 나도 내 몸 생각하면 미치겠어. 어제 내 목소리도 계속 생각나고. 남편 손이 허벅지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전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밤에 영상통화할까? 응, 늦게. 12시쯤. 그때 나 혼자니까. 그때 내가 그거 다시 입고 보여줘. 응, 천천히 벗으면서 남편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도 보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응, 맞아. 그거. 나 요즘 운동해서 더 좋아졌어. 너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거든. 운동. 남편이 3달 전부터 헬스장 다닌다고 했었죠. 살 빼려고. 건강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이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였죠. 수연아, 내일 만나면 내가 내 머리 풀어줄게. 천천히. 내가 그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목덜미에 키스하고. 내가 그때마다 소리 내는 거 너무 좋아. 전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응, 나도 사랑해. 진짜 많이. 수연아, 너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저와 23년은 죽어있던 시간이었다는 거였죠. 알았어, 내일 봐. 꿈에서 봐. 내 꿈에 나와. 응, 나도 오늘 밤 너 꿈꿀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참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 핸드폰이 침대에 있었습니다. 열어봤죠. 수연이가 보낸 사진이 있었어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셀카였죠. 포즈가 야했어요. 그 아래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전기와. 내일 만나면 참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이 답장했더군요. 나도 못 참아. 너 보는 순간 안아버릴 거야. 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샤워 소리가 멎었습니다. 남편이 나올 거였죠. 전 재빨리 현관으로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남편이 나왔어요. 개운한 얼굴이었습니다. 절 보고 놀랐죠. 지영아. 친정 간 거 아니었어? 아, 금방 왔어요. 서류 가져갔어요? 응, 가져갔어. 그럼 가세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죠. 이불에서 남편 냄새가 났어요. 샤워 후 코롱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전 결심했어요. 남편이 수연이랑 만나는 내일, 전 그 호텔에 갈 거였어요.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야 제가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2시, 전 그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편과 수연을 봤어요. 남편은 수연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수연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거리를 두고 체크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위트룸으로 주세요. 조망 좋은 걸로.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키 받고 엘리베이터 타는 그들을 봤어요. 문 닫히기 직전 남편이 수연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서 위층 숫자를 봤어요. 17층에서 멈췄습니다. 1705. 직원한테 물어서 알아냈어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1705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 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705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 전기를 문에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수연아, 이리 와. 더 가까이. 남편 목소리였어요. 낮고 거친. 오빠 기다려. 샤워부터 할게. 수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스럽고 달콤했어요. 같이 하면 되지. 내가 씻겨줄게. 안 돼요. 오빠 참을 줄 알아야지. 그럼 빨리 와. 못 기다리겠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욕실로 간 거겠죠.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전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샤워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머리 말려줄까? 응, 좋아. 오빠가 말려주는 거 좋아.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대화가 새어나왔죠. 너 머리 정말 예쁘다. 이렇게 길고 부드러운 거 처음 봐. 오빠가 자르지 말래서 안 잘랐어요. 그래, 계속 길러. 나 이거 좋아해. 전 눈을 감았어요. 남편은 제게 머리 짧게 자르래 했었거든요. 관리하기 편하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긴 머리가 싫었던 거였죠. 드라이기 소리가 멎었습니다. 오빠 향수 뿌렸어요? 좋은 향이다. 너 보려고 새로 샀어? 어때, 괜찮아? 너무 좋아. 오빠한테서 이 향 나면 나 참을 수가 없어. 그래. 그럼 매일 뿌려야겠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간드러졌습니다. 오빠, 여기 봐봐. 여기 어때? 어디? 아, 거기. 좋은데. 언제 한 거야? 오빠 보여주려고 어제 했어요. 예쁘죠? 예뻐. 진짜 예뻐. 수연아, 너 나 미치게 하려고 작정했지. 해해 걸렸네. 오빠 표정 봐. 완전 늑대 같아. 그럼 잡아먹어야지. 으악, 오빠 안 돼. 장난치는 소리였어요. 진짜 싫다는 게 아니라 침대 스프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점점 조용해지는 분위기. 오빠 사랑해. 수연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사랑해. 진짜 많이. 남편 목소리도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들이 시작됐어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계단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벗어나야 했거든요. 로비까지 내려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비는 느낌만 들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남편과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낳고 찍은 가족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전부 연기였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수연이 나왔어요. 남편은 수연 어깨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 가슴에 기대어 있었고요.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그들을 봤습니다. 출구로 향하더군요. 전 일어났습니다. 따라갔어요. 거리를 두고 밖에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연을 태웠어요. 허리를 숙여 안전벨트까지 채워줬죠. 조심히 가. 집 도착하면 연락해. 응, 오빠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남편이 차창으로 키스했습니다. 짧게. 택시가 떠났어요. 남편은 손 흔들며 택시를 봤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돌아섰어요.
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굳어버렸죠. 지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재밌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봤습니다. 2시간 동안 호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들었어요. 전부 다. 지영아, 미안해. 미안?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만해요.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맞아. 내 선택이었어. 근데 나 수연이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래요. 그럼 사세요. 수연이랑 행복하게.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뭔데? 전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연 전 남편한테 받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연이 결혼 사기범이에요. 전과 2번. 당신이 3번째 타겟이고요. 임신도 거짓말이에요. 초음파 사진 인터넷에서 샀대요.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요. 진짜예요. 여기 전 남편 진술서 있어요. 수연이 계좌이체 받은 기록도 있고요.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랑 똑같아요. 남편이 서류를 뺏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이럴 리 없어. 믿고 싶지 않죠? 전 1달 동안 조사했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연이 진짜 이름은 최은지예요. 32살 아니고 38살이고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거였죠. 그럼 전부 거짓말이었단 거야. 네. 사랑도 임신도 전부. 당신 돈만 노린 거예요. 전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너진 남자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전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거든요.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린 건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어떡하면 좋아?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줄 말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다음 날,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죠. 문을 열었어요. 수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들어와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제 오빠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저 조사했다는 거. 네. 제 진짜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정가도 알고, 다 알아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제발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다 말했어요. 어제 호텔 앞에서.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이제 끝이네요. 당연하죠. 당신 계획 실패한 거예요. 수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언니, 전 정말 오빠 사랑했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중간에 진심이 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빠는 저한테 처음으로 잘해준 남자였어요. 전 평생 남자들한테 이용만 당했거든요. 근데 오빠는 달랐어요. 그래서 오빠 돈 뺏으려고 한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뭘 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돈도 돌려드릴게요. 제가 받은 거 전부. 얼마나 받았는데요?
2천만 원이요. 전부 돌려드릴게요. 2천만 원. 제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2달 만에 수연한테 2천을 줬던 거죠.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전 수연을 받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절박함이 보였어요.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정말 오빠 사랑해요. 이번엔 진짜로 잘할게요. 웃음이 나왔어요.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23년 산 남편을요? 언니는 오빠 사랑 안 하잖아요. 전 봤어요. 오빠 외로워하는 거. 언니는 오빠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 말이 뼈를 찔렀어요. 사실이었으니까. 맞아요. 전 남편한테 소홀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이 끼어들 이유는 안 되죠. 전 그냥 오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당신이 남편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이름도 나이도 정가도. 그리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도. 그럼 오빠가 저 싫어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남편이 정신 차리죠. 당신이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아야 돌아올 테니까요.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거 하면 언니 절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는 아니에요. 거래예요. 당신이 남편한테 진실을 말하면 전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사기죄로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그 전에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요. 그리고 녹음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남편 입으로 확인받는 거죠. 그건 너무해요. 아니면 경찰서 갈래요? 수연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게요. 좋아요. 오늘 밤 남편이랑 만나요. 제가 준 녹음기 가지고. 그리고 대본대로 얘기하면 돼요. 대본이요? 전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놨던 거였죠. 이대로만 해요. 남편이 당신한테 얼마 줬는지, 뭘 약속했는지, 전부 확인받는 거예요. 수연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렇게 하면 오빠가 저 완전히 싫어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았어요. 언니 너무 잔인해요. 잔인한 건 당신이에요. 남의 가정 파괴한 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를 쥐고 있었죠. 오늘 밤 10시. 그 호텔에서 만나요. 전 옆방에서 듣고 있을게요. 알았어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전 호텔 1703호에 있었습니다. 1705 옆방이었죠. 벽에 귀를 댔어요. 10시 정각. 남편이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왔어. 무슨 일이야? 급하게 보자고. 수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얼굴 왜 그래? 울었어? 오빠 미안해요. 전 오빠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 제 이름도 거짓말이고요. 나이도 거짓말이고요. 임신도 거짓말이에요. 뭐? 무슨 소리야? 전 오빠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럼 사랑도 거짓말이었어?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사랑도 거짓말이었냐고. 중간에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오빠가 저한테 준 2천만 원. 그거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볼게요. 수연 너 진짜. 남편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가. 당장 꺼져.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나간 거였죠. 전 옆방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이제 남편은 돌아올 겁니다. 수연한테 완전히 배신당했으니까. 그리고 전 준비돼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 아니, 그렇게 보이는 척 할 준비. 왜냐면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아,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였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들어와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수연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알아요.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도 임신도 전부. 나 돈만 노린 거였어. 그래요. 지영아, 나 다시 돌아와도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전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당신 수연이한테 얼마 줬어요? 2천만 원. 근데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기죄로 고소하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돈인데. 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돈 제가 수연이한테 준 거예요. 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전 수연이한테 2천만 원 줬어요. 당신 유혹하라고. 당신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보려고. 지영아, 장난해? 아니요. 진짜예요. 석 달 전에 계약했어요. 수연이랑. 당신 유혹해서 외도하게 만들면 2천 주기로.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전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연이와 나눈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전 대화였죠. 수연 씨, 제 남편 유혹해 줄 수 있어요? 돈 드릴게요. 얼마요? 2천만 원. 단 증거 남겨야 해요. 사진이랑 녹음. 남편이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위자료 받으려고요. 뭐? 당신이 외도하면 전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증거를. 미쳤어. 너 정말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겨우 석 달 만에 젊은 여자한테 넘어갔잖아요. 23년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그건 나도 외로웠고.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돼요? 당신 엄마 아플 때 누가 병원 모셨어요? 당신 사업 힘들 때 누가 적금 깨줬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누가 밤새웠어요? 지영아, 전 다 참았어요. 당신 위해서.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젊은 여자 생기니까 놔버리려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요? 23년이? 그럼 어떡하면 돼? 내가 뭘 해야 돼? 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아,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전 당신 없어도 살아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 다 컸어요. 25, 23. 이제 각자 살 나이예요.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당신 수연이 만날 때 했던 말 기억해요? 지영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전화 끊으면서 그건 수연이 때문에. 아니요. 당신 진심이었어요. 전 정말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죠. 23년 동안 남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제 서명하세요. 아니면 외도 증거 가지고 법원 갈 거예요. 그럼 위자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죠. 서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혼 동의서. 23년의 끝이었습니다. 나가줄래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죠. 지영아, 나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열기 전에 돌아봤어요.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못 살 거야. 전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보다 훨씬 잘 살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 소파에 앉아 이혼 동의서를 봤어요. 남편 서명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 울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다 계획한 거라고. 저한테 돈 준 거라고. 그래요. 진짜였어요? 네. 진짜였어요. 언니 대박이다. 근데 제 돈은요? 통장에 넣어뒀어요. 약속대로 2천. 와,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요. 수연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돈만 받으면 됐나 봐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뭐요? 중간에 진심이었다는 거 거짓말이죠? 당연하죠. 전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했어요. 언니가 시킨 대로. 역시 그렇군요. 언니 덕분에 돈도 벌고 연기 연습도 됐어요. 다음에 또 부탁하세요. 끊었습니다. 전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평생 죄책감에 살 거예요. 전 위자료 받아서 새 삶을 살 거고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며칠 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집은 제가 갖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봤어요. 남편 흔적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46. 늦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에서 남편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 사진. 하나씩 지울 때마다 23년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지웠어요.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6살 여자. 주름지고 지친 얼굴. 근데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전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남편 없는 삶. 복수 끝난 삶. 오롯이 제 것인 삶.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꿈도 안 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밖은 맑았습니다. 3개월 후, 지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위자료로 차린 거였죠. 혼자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손님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50쯤.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커피를 내려주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여기 커피 맛있네요. 자주 와도 될까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날부터 남자는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